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이었습니다. 내 보리차에 쥐약을 넣는 걸 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끼리 놀러 가자는 며느리의 악마 같은 목소리. 그래, 이제 다들 모였느냐? 성탄 파티장 스피커로 울려 퍼진 추악한 진실. 30억 유산 상속은 전면 취소. 수갑찬 아들 내외의 비참한 최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소리가 오늘따라 박순자 여사의 귀에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지요. 순자 여사는 거실 한 구석에서 아들 내외가 거실 트리 아래 선물을 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진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고요. 이거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하려면 기운 차리셔야죠. 아들이 건넨 따뜻한 대추차 한 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그 차에서 나는 미세한 약 냄새를 이미 맡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놈아, 애미가 평생 생선 눈깔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내 놈의 그 썩은 눈빛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순자 여사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입가에만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싱크대에 차를 쏟아버렸지요. 어제 낮 화장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던 며느리 현숙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차 오기로 했어. 서류는 다 준비됐지? 노인네 잠들면 바로 사인받고 옮겨버리자.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 쏜 것처럼 순자 여사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넘게 비린내 맡아가며 이놈들 먹이고 입혔는데 돌아오는 건 크리스마스의 악몽뿐이었죠.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가 핏덩이 때부터 금지옥엽 키운 내 자식이 맞단 말이냐?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아들이 놓고 간 선물 상자를 슬쩍 열어보니 거기엔 예쁜 옷 대신 요양원 입원 동의서가 들어있었지요. 순자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도끼로 가득 찬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한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잠시 후면 찾아올 크리스마스 아침. 순자 여사는 이 집안의 축복 대신 피바람을 불러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았지만 순자 여사의 집안은 차가운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현숙은 평소와 다르게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상을 차렸지요. 식탁 위에는 화려한 케이크와 스테이크가 올랐지만 순자 여사의 앞에는 오직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현숙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순자 여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식사하시고 제가 드리는 영양제 꼭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말하는 영양제는 어젯밤 아들이 건넸던 그 수면제 섞인 약이 분명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초점 없는 눈동자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내년이 나를 기어이 미친 노인네로 만들어서 산채로 고려장을 보내겠다는 거냐? 내 뜻대로 되나 보자. 그래. 내가 요즘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우리 손녀 서연이는 어디 갔냐? 애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머니,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시죠. 그래야 제가 재산 관리해드리고 편하게 모시죠. 현숙이 내민 것은 재산 포기각서와 증여 확인서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옆에 있던 아들 진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술잔만 비워댔지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도장이 내년에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순자 여사가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의 친정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순자 여사의 시누이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들이닥친 것이죠. 사실 이들은 모두 순자 여사가 어젯밤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줄 테니 모두 모이라고 은밀히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엄마, 오빠, 여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현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이어 욕심 가득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드디어 재산을 분배해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다들 입을 쩍 벌리고 모여든 것이지요. 거실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반짝이는 전구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순자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품속에서 어제 손녀 가방에 넣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 블루투스로 연결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어머니가 노래라도 틀려나 보다 하며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많이 왔는데 무슨 재롱을 부리시려고 그래요? 얼른 약이나 드시라니까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거실 가득 울려 퍼진 것은 캐럴이 아니라 며느리 현숙의 악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영감탱이 오늘 밤에 수면제 먹여서 잠들면 바로 지장 찍어 크리스마스에 요양원에 던져버리고 우린 그 돈으로 발리 가서 살자고. 순간 잔치 분위기였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아들 진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설계한 이 크리스마스 공포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야. 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는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일가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기운 없는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장을 호령했던 여장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음성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숙의 친정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쳤고 시누이들은 기가 막힌 듯 가슴을 쳤지요. 하지만 며느리 현숙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조작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이런 가짜 음성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 어제부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시고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시더니 결국 일을 내시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현숙은 오히려 순자 여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친척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들 진호 역시 며느리의 기세에 합세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어머니,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아픈 분이 왜 자꾸 자식들 망신을 줘요? 여보, 빨리 병원에 연락해.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겠어. 아들의 차가운 손길이 닿는 순간 순자 여사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재산 때문에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그래, 진호야. 내가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는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한 방울의 정조차 너는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자를 가리켰지요. 그래, 내가 치매라면 이 서류들이 왜 내 손에 있겠느냐? 순자 여사가 케이크 상자 밑바닥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아들 진호의 도박 채무 변제 내역서와 며느리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사이 그들의 서재와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 이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지요. 진호야,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 메꾸려고 내 빌딩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며느리 너 내 생활비 아껴서 내 친정 오빠 사업 자금으로 보낸 5억 그거 다 기록 여기 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현숙의 친정 오빠에게 꽂혔습니다. 현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순자 여사는 이미 거실벽에 설치된 홈캠 화면을 TV로 연결해 띄워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보리차에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수백 번 고민했다. 하지만 내 손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너희라는 괴물을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시오. 이게 내 며느리가 나한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내 아들은 옆에서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고 화면 속 며느리의 악독한 표정이 고화질로 송출되자 이제 누구도 순자 여사를 치매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현숙의 친정 어머니조차 딸의 파렴치한 행동에 입을 막으며 주저앉아 버렸지요. 절대적인 증거 앞에 아들 진호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순자 여사는 무릎을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자애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복수의 시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애원에도 순자 여사의 표정은 대리석처럼 단단했습니다. 거실 TV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가 약을 타는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고 친척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처럼 아들 내외를 덮쳤지요. 현숙은 이제 도끼가 빠진 눈으로 허망하게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집 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박순자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님들이십니다. 사내들 뒤로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어제 이미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넘겼고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와 며느리의 횡령 혐의를 정식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낳은 자식에게 수갑을 채우는 애미 심정을 내 놈들이 알기나 하겠느냐.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 손녀 서연이의 인생까지 너희가 갉아먹을 테니 내가 악마가 되는 수밖에. 강진호 씨 그리고 이현숙 씨 두 분은 박순자 여사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 및 특수 존속상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에 대해 두 분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유언 집행서도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상속권 박탈이라는 말에 며느리 현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순자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손에 가로막혀 바닥을 뒹굴 뿐이었지요. 그럴 리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이 노인네 비위 맞추며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바닥에서 발악하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서류 한 장을 더 던졌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입원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장과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내년들이 나를 가두려 했던 그 감옥보다 더 좁고 차가운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손녀 서연이는 내가 지킨다. 너희 같은 괴물 밑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게야.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가는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꾸몄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하나가 힘없이 깜빡이다 툭 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거실은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순자 여사는 힘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게 정말 승리일까? 텅 빈 거실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구나.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손녀 서연이가 달려 나와 순자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라며 울먹이는 아이를 안아주는 순자 여사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아닌 지켜내야 할 소중한 존재를 향한 마지막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집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거실 벽을 가득 채웠던 아들 내외의 가식적인 가족 사진은 이미 떼어내 쓰레기 봉투에 담겼지요. 순자 여사는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탐욕을 덮어버리려는 듯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지만 썩은 부위는 잘라내야 하는 법이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구나. 순자 여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내어준 차가운 죽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차려져 있었지요.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던 서연이는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에 눈치를 보거나 구석에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랑 엄마 안 와? 나 이제 안 혼나도 돼? 손녀의 그 짧은 한마디에 순자 여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 배기 어린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포를 견뎌왔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순자 여사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아무도 너 안 괴롭혀. 할머니가 너 꼭 지켜줄게. 우리 서연이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쑥쑥 크기만 하면 돼. 순자 여사는 그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서연이의 교육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돌리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텅 빈 듯 보였던 집안은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이 작은 아이의 온기 하나뿐이구나.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보다. 저녁이 되자 순자 여사는 손녀와 함께 트리 밑에 앉아 작은 케이크 하나를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두었던 음모 가득한 서류 대신 이제 그 자리에는 서연이가 할머니를 위해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그림 속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환하게 웃는 손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값비싼 선물도 없었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생애 가장 평온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은 따끔하게 응징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혈육은 목숨 걸고 지켜낸 할머니의 단단한 선택. 순자 여사는 창밖의 눈하늘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야 진짜 크리스마스 같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욕망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